온라인 클래스 강의 7강이죠. 7강 강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준비하시고요. 해봅시다. 7강 단원 지목 쓸게요. 2차 곡선 2차 곡선에서 03 쌍곡선. 네, 복습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복습.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우리가 쌍곡선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쌍곡선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쌍곡선의 정의는 뭐였죠? 두 정점이 필요하고 두 정점이 이루는 거리의 뭐가? 거리의 차가 일정한 얘를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점이 C, 0, 마이너스 C, 0이고 거리 차가 EA인 경우에 방정식이 어떻게 됐었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됐었죠. 기억이 납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요 식이 주어졌을 때 초점 주축 그래프 그리는 것도 했었죠. 그냥 바로 써보면 여기 식이 주어졌다 그러면 초점은 어떻게 되죠? 밑에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더해라 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두 개를 더해라. 그래서 초점이라는 건 뿔마 루트 a제곱 플러스 제곱 콤마 0. 그 다음에 주축이라는 건 2a가 주축이 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문제 24페이지 문제 2번도 당연히 다 노트 풀어두셨겠죠? 그거에 대한 검사는 학교 나오면 검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갑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를 했는데요. 얘는 어떤 거였냐면 그래프 뭐 이건 안 그려도 되는데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 거였어요. 이렇게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진 거. 근데 쌍곡선이 꼭 이렇게만 그려져야 되냐? 뭐 이건 아니라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90도 돌아가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방정식이 생겼을까? 뭐 이런 걸 좀 알아보자 라는 거요. 봅시다. 가로 2 쌍곡선의 방정식인데 오늘은 동그라미 3번이네요. 대로 돌려볼 건데 이번에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초점하고 거리의 차를 좀 다르게 조정해 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초점을 C, 0, 마이너스 C, 0이라는 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였는데 얘를 어디로 바꿔주면 Y축으로 바꿔주면 그래서 초점을 0, C 다른 초점을 0, 마이너스 C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거리의 차는 그냥 숫자인데 여기서 이제 식을 좀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EB라고 한번 놔보자라는 거죠.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왜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초점 C, 0,C 여기다가 초점 마이너스 0,C를 주고 거리를 여기가 이제 B, 여기가 마이너스 B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줘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가 초점 F, 여기가 F' 이렇게 되게끔.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방정식 구해보자 라는 건데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 정의를 가지고 구한다. 정의가 뭐다?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적당히 한 점, P라는 점, X, Y라고 잡아주고 요 PF랑 PF-의 거리의 차가 일정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에서 PF-에서 PF를 뺀 거리가 일정한데 얼마로 일정하다? 2B로 일정하게 해보자 라는 거였죠. 기억납니까? 근데 여기서 뭐 하나 빠졌다고요? 절대값. PF가 긴지 PF-가 긴지.
pf 각인지 pf 다시 각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써주려면 절대값을 사실 붙여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보면서 그럼 한번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해봅시다. 그럼 볼게요. pf 다시부터 pf 다시 뭐죠? 여기서 요거 뺀 거죠. x, y고 얘는 좌표를 정확하게 써보면 0, 마이너스 c죠. 얘는 0, c고요. 이렇게 표시해주고 해보면 되죠. 지난번에 했지만 좀 복잡하다 그랬어요. 길고 복잡하고 짜증나고 뭐 계산도 많고 하지만 이게 벌써 이런 비슷한 류의 계산만 타원에서 2번, 쌍곡선에서 1번 했으니까 이제 벌써 4번째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들은 그때 제대로 너희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은 과정을 할 테니까 좀 빠르게 할 테니까요. 못 따라가는 사람 멈추면서 따라옵시다. 또 한번 해볼게요. pf 다시 루트 x x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c의 제곱이죠. pf 다시 다음에 빼기 루트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c의 제곱은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된다? 뿔마 2b 이렇게 된다. 얘를 넘기고 제곱할게요. 바로 할게요. 바로 x제곱 플러스 얘만 풀면 y제곱 2cy 플러스 c제곱 바로 합니다. 플러스 1태고 제곱하면 4b제곱 뿔마 4b 루트 x제곱 y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또 전개합니다. y제곱 마이너스 2cy 플러스 c제곱 뭐 없어지죠? x제곱 y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c제곱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 넘기고요. 얘 넘기면요. 어떻게 되죠? 4cy 마이너스 4b 제곱은 뿔마 4b 루트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c고요. 마찬가지로 4 없어지면서 제곱하니까 c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제곱 cy 플러스 b 4제곱에 b제곱 안에 것만 전개하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cy 플러스 c제곱 또 없어지는 게 2b제곱 cy 2b제곱 cy 없어지죠. x끼리 모으고 y끼리 모아보면 이번에는 y제곱을 넘겨볼게요. 그래야 정리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b 4제곱 왼쪽 그럼 얘가 b제곱 c제곱이 넘어가야겠네요. 마이너스 b제곱 c제곱은 b제곱 x제곱 요거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에서 c제곱 뺀 거니까 b제곱 c제곱 y제곱 이렇게 여기까지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됐나요? 보면 여기도 공통인 거 보이죠? b, c니까 뭘로 바꿔야겠어요? a제곱으로 바꿔야겠죠. a제곱으로 a제곱 그럼 얘를 a제곱으로 바로 바꿔버리면 될까요? 옆에다가 a제곱은 b제곱 베이스 제곱 이렇게 쓰면 될까요?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뭐 판단하라고 그랬죠? a제곱은 양수. 그럼 b제곱 빼기 c제곱도 양수인지 판단해야 돼요. 그럼 b하고 c 중에 뭐가 더 큰지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b하고 c 중에 뭐가 더 큽니까? c가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b제곱 빼기 c제곱이 아니고 c제곱 빼기 b제곱을 a제곱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얘는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이렇게 돼요. 양변에 a제곱 b제곱으로 나눠봅시다. a제곱 b제곱으로 여기다가 나누기 a제곱 b제곱 해볼게요. 이 식이 어떻게 되냐? 요거 왼쪽 거부터 씁니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과정은 뭐 하나하나 이해하면 된다 그랬고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얘는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씁니다. 암기. 지금 뭐 했냐면요. 그 축을 세로 축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y축이 주축이 되게끔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초점을 0,c, y축에 있게끔 0,-c로 잡았고 주축의 길이, 거리의 차를 2b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식을 구해봤다. 어떻게 구해졌냐?
이렇게 구해졌어요. 됐나요?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됩니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은 마이너스 1. 그때 식은 어떻게 되냐면 a제곱이라는 건 c제곱 빼기 b제곱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요거는 외워주시라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 여기 좀 보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식은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a제곱 x제곱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1. 근데 오늘 배운 식은 어떤 차이가 있죠? 1이 뭘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요. 타원에서는요, 이거 쓰지 말고, 타원에서는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은 1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장축이 x축인지 y축인지 어떻게 구분을 했죠? a, b의 대소로 비교를 했어요. 근데 얘는 뭘로 비교를 해라? 오른쪽에 붙어있는 1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로 비교를 해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a하고 b의 대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a가 크든 b가 크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대소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여기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1이면 가로축에 놓여져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세로축에 놓여져 있는 거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나마 좀 편한 거 그때 얘기했죠. 초점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죠. y축에 놔도 두 개 더하는 건 똑같죠. 그죠? 타원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를 빼라고요. 그냥 큰 거에서 차이값을 구하면 된다 그랬죠? 타원은 차이값을 구하면 되고 쌍곡선은 두 개를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될지 좀 감이 잡히나요? 그거에 대한 정리는 또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해줄 거야. 전체 통으로 정리를 해줄 건데 그래도 너희들 이게 하나하나 좀 되어 있어야 그때가 정리하는 게 좀 할만하니까요. 자꾸 좀 놓치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지우고. 네, 이어서 시작합시다. 방금 외웠던 공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축이 세로로 돼 있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a제곱을 구해야 되죠. a제곱은 c제곱 빼기 b제곱이더라. 근데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려면 사실 이 밑에 거 두 개 a제곱 b제곱 더하면 그냥 c제곱이 된다. 이걸로 통으로 두 식을 한 번에 기억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연습 문제 하나 해보면요. 쓰세요. 초점을 0,4 또 다른 초점을 0,-4라고 하고 거리의 차를 한번 6이라고 한 거를 구해볼게요. 봅시다. 이번에 거리의 차가 6인데 초점이 y축, 그러니까 y좌표가 초점인 경우니까 그러면 6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 2예요, 2b예요. 2b죠. 그럼 b는 얼마? 3 이렇게 되죠. 이제 뭐 구하면 되죠? a 구하면 돼요. a제곱은 c제곱 빼기 b제곱, c제곱은 4, 4, 16 빼기 b제곱 9니까 7 이렇게 되죠. 답은 7분의 x제곱, 3, 3은 9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 페이지 25페이지 문제 3번 문제 3번 한번 직접 노트 풀어볼까요? 풀어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같이 봅시다. 1번 5,0 0,5 마이너스 5 거리차 6이니까 b가 얼마죠? b가 3. 그 다음에 a는 c제곱 빼기 b제곱 c제곱 빼기 25 빼기 b제곱 9니까 16인가요? a제곱은 16. 그러니까 답은 16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랬죠. a가 큰지 b가 큰지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쌍곡선은 우리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만 체크하면 된다 그랬죠. 2번은 답만 체크합시다. 답이 뭐죠? b가 2고 16 빼기 4니까 12인가요? 그래서 12분의 x제곱 마이너스 b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넘어가서 페이지 25페이지 예제 2번. 이제 마찬가지로 세로축이 주축인 y축이 주축인 쌍곡선에 대해서도 이제 방정식을 살펴봤으니까 반대로
방정식을 보고 그래프, 주축, 꼭지점, 뭐 중심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로 그려낼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예제 2번 보면요. 쌍곡선 7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쌍곡선이 있대요. 얘에 초점의 좌표, 주축의 길이 그래프를 그려봐라. 초점, 주축, 그래프를 그려봐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해봅시다. 보면 C제곱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면 된다 했죠? 밑에 두 개를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C제곱은 얼마냐면 7 더하기 9해서 16. 그러니까 C는 얼마 4 이렇게 나와요. 그럼 초점은 여기 오른쪽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초점은 어디 축에 있어야 되죠? Y축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초점은 어떻게 되냐? 초점이라는 건 0,4랑 0, 마이너스 4가 될 거다라고 해서 초점을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초점이 0,4 0, 마이너스 4니까 초점을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쌍곡선이 그려질 건데 또 식을 보면 바로 뭘 찾을 수 있냐면 이 꼭지점을 찾을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x에다 얼마 넣으면? x에다 0을 넣으면 y는 얼마야 돼요? y제곱은 9여야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y는 뿔마 3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걸 찾아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는 돌아갔으니까 x축에 만나는 점은 있을 수가 없어요. y가 0인 좌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양수인데 마이너스 1이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x축에 x절편은 존재할 수 없고 y축에 만나는 점은 3, 마이너스 3일 것이다. 그럼 주축은 얼마가 된다? 주축의 길이는 6이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프를 잘 그려낼 수 있으면 되고 초점을 잘 찍으시면 돼요. 알겠죠? 주축의 길이라는 건 결국 거리의 차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를 하나 체크해 두는 건데 뭐 요거는 해보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마찬가지로 25페이지 문제 4번 25페이지 문제 4번 노트에다가 해보세요. 25페이지 문제 4번 노트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노트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들을 노트에 풀어보라고 했는데 잘 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빨리빨리 이제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7강이니까 벌써 4주째 이러고 있어서 계약해서 한 번에 쫙 확인합시다. 다 풀어봤나요? 그 정답은 이제 뒤에 답 보면 있을 거고요. 혹시 모르겠는 친구들은 질문방이나 뭐 이런 데다 올리면 정답 올려주든가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알겠죠? 선생님이 안 해줬다고 공란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해결해서 어떻게든 채워두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2차 곡선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봤어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 포물선식 2개, 가로쪽으로 놓여있는 거 y제곱은 4px 또는 x제곱은 4py, 타원식 2개,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 y제곱은 1. 식은 똑같죠? 근데 a가 큰지 b가 큰지에 따라서 장축이 결정되는, 기억나요? 그럼 쌍곡선도 2개, x축이 주축인 경우 여기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y축이 주축인 경우 a제곱분의 x제곱 여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6개를 총 배웠는데 쌍곡선에는요 특징적으로 식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식이 있냐면 써봅시다. 바로 3. 쌍곡선에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점근선. 점근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점점 근접해가는 선, 뭐 이렇게 점점 근접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타원이랑 포물선과 달리요, 쌍곡선에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점근선. 뭐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뿔마 1.
이라는 쌍곡선식 이제 한 번에 썼어요. 이렇게 식이 있다면요. 점근선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써두고 설명합시다. 점근선은 어떻게 되냐면, y는 뿔마 a분의 bx라는 직선이 점근선이 돼요. 점근선. 점근선이 뭐냐면, 이 쌍곡선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올라가는 경우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경우에, 얘는 포물선하고 달라요. 요거, 이렇게 밑에 쪽 빼고, 밑에 부분은 빼고, 이렇게 위에 부분만 봤다고 해서 얘는, 그럼 얘는 포물선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포물선이 아니에요. 포물선하고 쌍곡선하고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이건 쓰지 마세요. 그냥 설명만. 포물선은 방금 했던,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우리가 보는 2차 곡선. 그러니까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포물선인데, 얘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까이, 이 포물선이 이 직선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점점 멀어져요. 왜 그러죠? y는 x제곱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쉽게. 뭐 플러스 뭐 c겠지만 얘는 뭐 y는 x라는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이차곡선을 생각해봐요. 얘는 x제곱이거든요. 그러면 1, 4, 9, 16 이렇게 커져요. 굉장히 커지는 폭이 크죠. 근데 얘는 1, 2, 3, 4, 5, 6, 7, 8, 9 일씩 커져요. 그럼 이 간격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돼요. 이해되나요? 포물선이면 이 직선하고 간격이 점점 커져야 돼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요. 근데 쌍곡선은요, 이게 여기서 점점점 이렇게 가까워가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질수록 직선의 형태와 가까워지게 돼요. 쌍곡선, 여기 부분은 직선의 형태와 가까워. 여기다 이제 포물선을 그린다고요?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고, 쌍곡선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쌍곡선하고 포물선은 전혀 다른 형태의 곡선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가까워지냐면 이렇게 가까워진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가까워지냐라는 걸 좀 설명을 하려면 사실 어 지금 이제 수투인가? 수투에서 아마 배울 거예요. 극한이라는 개념을 그때 배울 텐데 그 개념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까지 사용하지 않고 어, 잠깐을 이해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하라는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기하라는 과목은요. 고1 수학을 완료한 친구들은 기하를 배울 수 있어요. 교육과정상. 고1 수학을 끝낸 친구들은 기하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는 기하를 뭐 고3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2 때 수원 수투를 하잖아요. 이 수원 수투를 하고 이제 기하를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기하인데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때 수원 수투에서 이제 기하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기하가 아니죠. 저희 극한이라는 거 배우고 뭐 미분이라는 거 배우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하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재료라고 해야 될까? 설명할 수 있는 재료가 좀 많아져요. 그래서 기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설명을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냥 수원스토를 한 친구들, 고2 과정을 한 친구들은 이 개념이 조금 더 이렇게 어,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뭐 이해폭이 좀 넓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극한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는데요. 얘가 점근선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게 지금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 뭐 이렇게 초점 근처, 그러니까 뭐 중심 근처, 뭐 혹은 x가 1, 2, 3 이렇게 작은 범위일 때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까워지는 건 언제 가까워지냐면 굉장히 x값 또는 y값이 커질 때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여긴 당연히 3 정도의 차이면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3이라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가까워지더라라고 해서 점근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 xy가 엄청 커지면 이 식이랑 비슷해지겠다라는 이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보면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y는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y는 한번 정리를 해보면 y는 하고 정리를 해보면 어,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이거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뿔마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얘를 한번 넘겨볼까요? 마이너스 b제곱 그러면 y제곱은 플러스 a제곱, b제곱, x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죠? b제곱 올라오고 x제곱 뒤에다 뺐어요. 그 다음에 뭐 얘는 뿔마 상관없죠? 그냥 b제곱 이렇게 써봅시다. 됐나요? 그럼 y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는 뿔마 루트죠. a제곱
b제곱 x제곱, 여기도 뭐 상관없으니까 뿔마 b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a분의 bx를 꺼내기 위해서 이 형태가 여기 또 있으면 좋겠죠. 그냥 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증명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따라만 두세요. 얘를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a제곱 b제곱 x제곱으로 바꿀 건데, 얘가 똑같아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x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하면 약분되면 b제곱 되겠죠? 됐나요? 따라오나요? 뭐 따라도 괜찮아요. 일단 결론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럼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어떻게 튀어나오냐? a분의 뿔마 a분의 bx 루트 1 뿔마 x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까지 만들어줘요. 됐나요? 이 과정은 그냥 정리한 건데요. 이거 정리하는 과정 뭐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모양이 된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봅시다. 지금 내가 만들고 싶은 거 y는 요거예요. 요거 얘만 남기고 얘를 없애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다시 얘기하지만 점근선이라는 건 x, y가 굉장히 큰 수일 때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0, 1 뭐 이럴 때 이때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큰 값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서 a는요, 상수죠. 그냥 숫자예요. 3, 7, 9, 뭐 1, 2, 3, 4 뭐 이런 거 숫자예요. 그죠? 근데 x는 점점 커져요.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이때 이 a는 의미가 있을까요? 뭐 1이든 10이든 100이든 x하고 비교해보면 큰 수인가요? 엄청나게 작은 수죠. 그러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고 따져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는 0.1, 0.01, 0.001만큼 되게 작은 숫자가 돼요. 그거를 1에다가 더했대요. 혹은 뺐대요. 1이랑 얼마 차이 날까요? 1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 있을까요? 얘가 엄청나게 큰 수면 얘가 1이어도 그닥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오차라는 개념 좀 배웠는데, 제 키가 176이에요. 뭐 이제 실물 영상으로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176이에요 키가.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쌤 176에가 얼추 180 정도 돼요 라고 하면 남자 학생들이 막 이제 되게 불만을 토로하겠죠. 뭐야, 난 178인데 쌤이 나보다 크다는 거야? 실제는 나보다 작은데? 억울해 하겠죠. 그럼 이제 지나가면서 막 씹겠죠. 저 쌤 180이라고 하는데 뻥이야. 실제로 176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안 그래요? 근데 내가 176인데 나 176.037cm야 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상관이 있나요? 실제 내 키가 뭐 176.2라고 해봐요. 176.2라고. 2라고 해봐요.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176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좀 다른가? 175.9라고 해봐요. 내 키가 175.9. 실제로는 정확하게.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생키 몇이에요? 그러면 나 176이야 라고 하면 크게 문제 있나요? 그거 갖고 막 엄청나게 따지고 그럴 거예요. 왜 거짓말 하세요? 막 이럴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거나 의미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1이나 1에서 0.1, 0.01, 0.001 더하거나 빼나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뭘로 봐도 무방하다? 1로 봐도 별로 상관이 없다. 라는 게 너희들이 이제 올해 배우게 될 극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중에 큰 수면 얘를 1로 취급해도 되고, 그럼 뭐만 남냐? y는 뿔마 a분의 bx만 남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자? 점근선. 나중에 이 선에 되게 근접해지더라. 그래서 얘를 점근선이라고 부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하지만 점점 근접하지 절대로 붙진 않아요. 요만큼의 차이는 존재하긴 해요. 같다와 같지 않다는 굉장히 큰 개념이 1이다와 1이랑 비슷하다 라는 거는 이제 그냥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1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1이랑 거의 얼추 비슷하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1이다 라고 말은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되나요? 가까이는 가지만 같아지진 않는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타부터 설명이 길었는데 너희들이 외울 건 얘를 외우시면 돼요. 보면 여기다가 뿔마라고 썼죠. 점근선은 x축에 있든, 그러니까 주축이 x축이든 y축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a분의 bx예요. 그리고 어차피 점근선 두 개가 나와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렇기 때문에 뿔마 이렇게 붙습니다. 고민할 게 없겠죠? 쌍곡선에서 어떤 식이든 간에 점근선은 AB 그대로 따서 A분의 BX, 뿔마 A분의 BX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문제 5번. 26페이지 문제 5번. 노트 한번 풀어볼까요?
25페이지, 26페이지 문제 5번 노트. 금방 풀어요. 다 풀었나요? 그냥 얘는 말로 합시다.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이니까 a가 얼마죠? 2, b가 3이니까 뿔마 2분의 3 하면 되겠죠? 1번은 y는 뿔마 2분의 3x. 그 다음에 2번은 a가 2고 b가 1이니까 y는 뿔마 2분의 1x라고요. 오른쪽이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쌍곡선도 거의 끝나가네요. 다음 시간에 평행이동 하나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평행이동까지 끝나면 얘기했다시피 2차 곡선 총정리 한번 할게요.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다음 강 8강 때는 쌍곡선 마무리하고 총정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도 듣느라 고생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